자, 85페이지에 우리 단문 연습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뭐 얘기가 끝났냐면 등위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와 전치사 얘기까지가 끝난 거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쪽으로 칠판으로 한번 와봐봐. 제가 그동안 쭉 수업했던 내용들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 복습은 최후 시간에 1시간 더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 지금 다기능 구조 편에서만 배웠던 거 한번 잠깐 정리하고 갈게. 맨 처음에 투부정사와 ing 편을 지났어.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 편을 지났어. 그리고 지금 접속사와 전치사 편을 지났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접속사 전치사 문제 잠깐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파트만 정리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요, 투부정사와 ing에서도 어떤 놈들은 투도 쓰고 어떤 놈들은 ing도 썼지?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 빨리빨리 얘기해줘. 스톱 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스탑 ing. 하는 것을 멈추다. try to. 노력하다. s다. try ing. 시험 삼아 뭐뭐하다. 시도하다. use to 동사 원형. 하고 냈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사용되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얘들아, 어떤 놈들은 to랑 ing랑 또 다 쓰는 놈들이 forget. 또 뭐 있어? remember. 또 regret 같은 놈들도 to도 쓰고 ing도 쓰는 대표적인 놈들. 근데 to를 쓰면 무슨 의미였지? 뭐뭐 할 것을 있다 기억하다 유감으로 여기다. ing를 쓰면 뭐뭐 한 것을 있다 기억하다 유감으로 여기다. 등위 접속사 나오면 일단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등위 접속사 묻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무조건 and, 뭐 밑줄, 박스 그 앞에 and나 but이나 or 놓여 있으면 그건 이제 등위 접속사였지, 그치? 그러면 또 무식하게 너 무조건 to, ing 이렇게 맞출 거야? 아니지. 뭐 셀 건데? 본동사 개수 세실 거죠. 본동사 하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똑같이 구문 맞춰야죠. to, ing. 그런데 만약에 본동사가 2개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본동사끼리 시제 맞추셔야죠. 됐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접속사와 전치사. 접속사라면 당연히 절이 와야 되고 전치사라면 당연히 뒤에 명사 형태의 구가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주의를 드렸던 거 while하고 during 있으면 뒤에 ing 나오면 무조건 동명사 ing 아닐 수 있으니까 거기 부분에 니네가 해석을 넣어봐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면 분사의 ing인 거니까 똑같은 주어가 생략돼서 while이라고 하는 원래 접속사가 왔어야 되는 거, 그런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앉아있다가 시험 보면서 또 틀려갖고 오면 안 돼. 사실은 369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요, 수능 문법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수능 문법에 나온 건 문항수가 현재는 2문항이죠. 앞으로 늘어나봐야 3문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지금 탭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무슨 토익, 토플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도 369는 근간이 됩니다. 어차피 문법이라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물론 언어라고 하는 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 때문에 예전에 구문법과 현대 문법은 차이가 나지만요, 여러분들이 문법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모든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다 근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건 수능이잖아요. 수능. 369에 있는 게 100%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지엽적인 건 몇몇이 있을 건데요. 그건 이제 우리들이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365가 끝난다고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어법 200선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뭐 어법어의 백제 문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나중에 뭐 파이널 문제풀이 갈 때요, 얼마든지 아주 소소한 지엽적인 것들을 또 체크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369에서 배우는 게 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적용이 안 된다? 이건 제가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연습하셔야지.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제가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푸는 거 난 지금 시점에서 별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항상 문제를 푼다는 건 자기가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개념이 정리돼서 그걸 적용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1학기들 내내 개념 정리하시죠. 그리고 심화 정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기본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구장창 막 몇백째 문제만 풀고 있는 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적어도 이제 369가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문법 체계가 다 잡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저도 복습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복습 혼자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니네가 문제를 푼다. 요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렸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뒤에 보면서 아씨 내가 아는 건데 틀렸네. 다음번엔 이렇게 나오면 안 틀리도록 해야지. 요게 문제풀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적용하는 연습. 독해도 마찬가지죠. 독해도 무조건 문제만 많이 풀면 뭐가 좋으냐? 뿌듯함만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 문제풀이 많이 풀면서 막 책 한 권이 끝나고 책 두 권이 끝나고 그러면 자기가 공부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독해도 개념이 필요해요. 뭐냐면 독해를 하기 위해 사실은 우리가 369 끝나고 구조독해 넘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문법 정리가 되면 한 문장씩의 분석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만 가지고 될 것이냐?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법 문제 풀 때도 얘들아 요건 뭐 물어봐 요건 뭐 물어봐 출제자가 반드시 묻는 게 있어 그랬지. 똑같아 독해도 주제 제목 빈칸 추론 이어질 글의 순서 반드시 출제자가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유형별로 혹은 출제자 의도별로 다 정리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개념 정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독해는 무조건 자기가 단어만 많이 알고 구문만 좀 알고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해석하고도 답 틀리는 건 뭔데요? 출제자 의도에서 다 빗나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해도 어법도 개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처럼 독해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조 독해하고 유형별로 정리해야 되는 구문 독해 같은 유형별 스킬 정리가 한 번쯤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기장창 문제 푸는 연습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좀 공부가 체계적으로 돼야지. 내 말은 우리가 제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1월 그날까지는 다 끝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마음이 급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막 중구난방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뿌듯만 하죠. 그리고 머릿속은 계속 엉켜요. 그래도 369 하고 나니까 얘들아 조금 실타리가 풀린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법 문제 적용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풀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감으로 찍던 네가 이게 뭐 물어보는 거지? 막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발전한 거죠. 독해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주구장창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러면 요건 어떤 스킬을 써야지? 그러면 이 문장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지? 좀 개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체계적으로 공부해.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화를 불러옵니다. 지금은 1학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해. 문제 푸는 건 뿌듯하기만 해. 2학기 때 가면 우리 엄청난 속도로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양치기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성적이 빨르빨르 급상승하는 게 보이지 않아도 자기의 성적 곡선이 괜히 이렇게 똑같이 평행을 유지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 같아도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시고 적용 연습을 많이 하시는 시점에서 그때는 이제 성적이 충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다면요. 개념 정리에 충실히 하셨다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적용 정리까지 잘 되면 그때는 이제 눈부신 성적 향상이 될 거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자, 우리는 85페이지에 빨리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 자, 85페이지에 너네가 빨리빨리 대답해줘.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285번에요. 아니 258번에요. because 쓸 거예요? because of 쓸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뒤에 절 왔으니까. 259번에 though 쓸 거야? in spite 쓸 거야? although 써야죠. 왜냐하면 또 뒤에 절 있으니까. 그치? 260번엔 during 쓸 거야? while 쓸 거야? during 써야죠. 뒤에 명사 왔으니까. 261번 볼게요. he says he will ring the hospital. 그는 말했다. 그가 병원에 전화할 거라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그의 가족 의사에게, 그러니까 주치의에게 말할 거라고 얘기했다. 그럼 여기에 tell 쓸 거야? telling 쓸 거야? 일단 묻고자 하는 게 뭔데? 등위 접속사지? 아니 박스 앞에 were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본동사 개수 세야지. 본동사가 뭘까요? says가 본동사입니다. says가 본동사니까 그는 말했다. 뭐라고? 병원에 전화해서 주치의한테 말할 거라고. says 말했다. 얘 본동사 하나라고. 그럼 나머지는 똑같이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will ring or will tell 이거란 말이에요. 조동사 생략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tell만 쓴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262번 갑니다. She not only played 또는 plays well but also writes music. 얘들아 not only but also 이것도 제가 병렬 구조라 했던 거 기억하지?
but also 다음에 right 현재 썼으니까요. not only 앞에도 plays 현재 시제를 쓰시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가보자. 46페이지요. 아니 46번이요. 46번에 A번 가겠습니다. during하고 while 했습니다. Hollywood actress Nicole Kidman said her poor eyesight was a real help during 또는 while her first theatrical performance. 헐리우드 영화배우 니콜 키드만은 말했다. 그녀의 나쁜 시력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뭐 하는 동안에? 그녀의 연극 공연 동안에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게 여러분들은 during 쓸 거예요? while 쓸 거예요? while. 왜? 와, 니는 진짜 또 이게 많다. 거기에 뭐 길면 다 절이야? 주어는 뭐고 동사는 뭐야 그러면? 동사 어딨어? 없어요. 죽겠네 죽겠어. 그러니까 다 틀려올 거죠.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점수 따로, 삼수 이러면서 뒤에 보면 her first theatrical performance 했지. 그녀의 최초의 연극 공연 중에서 동사가 없어요. 다 명사예요. 그냥 명사 나왔으니 우리는 구 써야죠. 구니까 during 써야죠. 맞지? 뭐 뒤에 길면 다 주어 동사의 절이냐? 아니잖아. 생각해봐. 주어는 있다고 쳐. 동사가 없잖아. 선생님, performance는 동사 아닌가요? 그러면 perform은 뭘까요? 그게 동사겠죠. performance는 수행이라는 명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during 써야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1번, 2번 둘 중에 하나. 일단 A번은 잘 모르겠고 C번 가볼게. C번에 because냐 because of 쓸 거냐 했어요. 요건 못 쓰실 건데요. 네, 요게 진짜 because죠. 왜? 뒤에 주어 동사 절 다 있잖아. 그러니까 because 써야지. 그러면 during에다가 because는 A? 그럼 어차피 C번은 똑같았네. 1번, 2번 두 개의 확률로 B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B번이요. An half hour 또는 half an hour before going through the play. 연극 전에 한 30분 동안 I was really nervous. 나는 정말 긴장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B번에서 묻는 건 30분이라는 시간 표현이에요. 얘들아 30분 할 때 on half hour, half an hour. 뭐가 맞아? half an hour. 선생님 이게 문법이 있나요? 없어요. 구문이에요. half an hour. 1시간의 반 해가지고 두 번째 있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건 몇 번? 2번 하셔야겠죠. 됐죠? 넘어간다. 47번. 자, 47번. learn 또는 learning how to drive a car is not easy. 자, 운전면허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장의 동사 찾아보세요. easy요. easy가 본동사면 앞에 건 길지만 다 뭐요? 주어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뭐요? 명사요. 그러니까 A번의 답은 뭐요? learning이요. 그러면 3, 4, 5 셋 중에 하나. 됐지? 그리고 B번 간다. B번에 study이냐 to study냐 했는데 요건 뭐 물어봐요? 등위 접속사라고 봐야죠. 어떻게 알았어요?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 있으면 등비 접속사로 보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본동사 개수 세세요. 다음번 단계는 그것을 잘 읽고 규칙을 공부하는 것이다. 본동사 뭐야? is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문 맞춰야죠. to read, to study. 됐지? 그러면 답일 확률 4번, 5번 두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C번 있는 문장 갈게요. Although you could have a friend or a family member teach 또는 taught you how to drive. 비록 네가 친구 또는 가족들이 너에게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가르쳐 주도록 할지라도 it would be better for you. 너가 더 좋을 거다. To enroll in a driver's education course. 그냥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C번 얼핏 보면 시제 같은데요. 그쵸? 현재 쓸 거냐 과거 쓸 거냐 얼핏 보면 시제 같아요. 그런데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문장은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긴 하지만 그 C번 있는 문장의 동사가 뭔데요? could have잖아요. 그러면 뭐 물어보는지 보여요? 뭐요? 사역동사고 못 묻는 겁니다. 됐어요? 너가 만약에 친구 또는 가족이 너를 운전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시킬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는 게 더 좋다. C번은 사역동사 구문이었죠. 그러니까 사역동사 have 목적어 친구들이 너를 운전하도록 가르치는 거 능동 목적어니까 teach 요거 쓰시는 게 맞죠. 셋 다를 만족시키는 건 정답 5번 하셔야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48번 문제 갑시다. 48번 문제 A번에 master to 쓸 거냐 master to 쓸 거냐 일단 그랬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묻는 건 뭐예요?
wrapped 쓸 거냐, wrapping 쓸 거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C번에는 have 쓸 거냐, had 쓸 거냐 그랬고요. 그러면 A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번에 묻는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지? 그 다음에 B번에 wrapping이냐, wrapped냐 요건 뭔데? 등위 접속사라고 봐야지. 밑줄이나 박스 앞에 and나 but이나 or 있으면 등위 접속사라 했는데, 자 48번에 B번 보니까 then이 앞에 있거든요. then은 시간부사라고 했잖아요. 부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바로 앞에 있는 and 보면 등위 접속사 묻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C번 볼게. C번에 had 쓸 거냐 have 쓸 거냐 그랬는데 뒤에 거랑 연결해서 봐봐. had been discovered 있지. 정확한 시제 명칭 뭐야? 과거 완료 수동태. 그리고 C번 뒤에 있는 have been discovered 이것은 정확한 시제 명칭이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C번에 묻는 건 뭔 차이예요? 시제의 차이겠네요. 시제의 차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시제의 차이로 각각 A번부터만 한번 잘 확인하면 되겠네요. 갈게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were masters 또는 mastered 주인이었다 또는 마스터 되었다 of preserving dead people's bodies 죽은 사람의 몸을 preserve 보존하는데 참 masters였다. 일단 여러분들아 여기에 48페이지에 아니 48번에 A번이요. mast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 있잖아요. 혹은 뭐 장인, 마스터인, 뭐 성인, 성자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는요. 앞에 동사가 지금 were 이거 썼어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를 하나 쓴 거고요. 하나는 지금 mastered 비동사 pp에 수동태 문장 만든 거죠. 맞지? 그러면 일단 해석상으로 해볼게. 고대의 이집트들은 죽은 사람들 걔네 머미 잘 만들잖아요. 미라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들므로써 죽은 사람들의 몸을 만드는데 몸을 보존하는데 마스터 되었다. 몸을 보존하는 것을 마스터하다. 한국말로 뭐지? 마스터? 정복하다. 그죠? 그러니까 정복되다의 의미로 수동태를 쓸 거냐? 아니면 걔네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보존하는데 주인이었다. 이걸로 쓸 거냐? 그런데 주인이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A번이요. 그럼 A번 살짝 생략. B번하고 C번하고 먼저 가보자. Mummification. 미라라고 하는 것은 consist of removing internal organs. 미라화하는 것은 consist of 구성한다. 뭐를? internal organs. 내적인 조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라 만들 때요. 안에 장기들 다 제거하고 applying natural preservatives inside and out. 안쪽과 바깥쪽에 자연 첨가제들을 applying 첨가하고 그리고 나서 몸을 붕대로 감는 것이다. 것으로 구성된다. 본동사 개수 찾아야죠. 등기 접속사라면서요. 본동사가 지금 누군데요? consist of 하나입니다. 구성하다. 뭘로 구성하냐? 미라를 만들 땐 조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첨가제를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를 싸는 것으로 구성한다. 이거잖아요. 본동사라니까 다 똑같이 맞춰야죠. removing, applying, wrapping 해야겠네. 그러면 wrapping 갖고 있는 거 1, 3, 5 셋 중에 하나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C번 갈게. The process was remarkably effective. 그 과정은 정말 주목할 만하게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미라는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도 그대로 상태로 있잖아요. Indeed, 결국 mummies several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의 그 미라는 거의 really intact, 영구적인 상태로 영구적인 상태로 발견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다라는 소리잖아. 시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주는 시제가 뭔데? 현재 완료 써야 되니까 당연히 C번에 들어갈 건 have been discovered. 요거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됐어요? 앞에 건 시제가 과거였거든요. 근데 C번 뒤에 시제는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어준다는 시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wrapping에 have를 다 써야 되니까 몇 번이야? 어씨 1번, 5번 2개 남아요. 또 맞아? 그러면 결국엔 A번 생각해야 돼. 잘 봐. master이라고 하는 건 정복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정복하다라는 타동사인데요. 뒤에 보시면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다 괄호로 묶을 거잖아요. 전치사니까요.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형태가 맞아요?
수동태 형태가 맞아요. 그러니까 were mastered 요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문법적으로는 얘도 괜찮지 않아요? 보호 자리의 명사니까요. 네, 문법적으로는 이 형식이었으니까 보호 자리의 명사 나오면 괜찮은 건데 그런데 의미상 보니까 그 고대의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데 주인이었다. 요건 좀 그렇잖아요. 미라를 만드는데 정복되었다. 그래서 걔네들은 완전히 그 미라를 만드는 것에 정복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미라를 만들고 수천 년이 지나도 영구적인 상태를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복되었다. 의 의미로 봤지요. 해석하면 이상해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집트인들이 그 죽은 사람들을 미라화시키는 걸 자기가 정복한 거니 정복된 거니? 정복한 거겠죠. 해석하면 능동태가 괜찮죠.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master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수동 형태가 정답이겠죠. 됐죠? 세 딸을 만족시키는 건 정답 1번 하셔야죠. 됐니? 오케이. 그러면 49번이요. A번은 여러분들이 enough의 which라고 일단 써두실래요? A번은 enough의 which 이제 지금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B번 뭐 물어봐요? 등위 접속사죠. 뭘 고민해요. 밑줄 앞에 and 있잖아요. C번에 study them. 요건 뭔데요? 요것도 등위 접속사죠. 밑줄 앞에 and 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A 49번 문제 처음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자, long before. 오래전에 he was old enough to go to school. 그는 학교에 갈 만큼 충분히 이제 늙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학교에 갈 만한 나이가 됐다. He learned how to read. 그는 배웠다. 어떻게 읽는지 from his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읽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책 읽는 것을 즐겼다. 본동사 개수 좀 세보겠습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책 읽는 걸 배웠고 책 읽는 걸 즐겼다. 본동사 몇 개요? 2개입니다. 본동사가 2개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본동사끼리 시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he learned 과거 썼고 and 뒤에 과거 시제로 맞췄으니까 잘 썼습니다. 됐지? 그러면 A번은 아직 안 배워서 제가 형용사 enough의 which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B번은 일단 맞았고요. C번 가볼게요. He read as many books as he could get. 그는 읽었습니다. as 뭐뭐만큼 뭐뭐한 그가 얻을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읽었고 and studied them over and over again. 자, 수없이 그것들을 공부했습니다. Until he knew all that was in them.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알 때까지 그는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이거네. 그러니까 얘 조그만 해도 학교 갈 나이가 돼갖고 지가 얻을 수 있는 책은 다 읽고 완전히 알 때까지 수백 차례 공부하고 우리는 지금 19, 20살 알아도 공부 안 하고 몰라도 관심 없고 반성해야지. C번 좀 볼게요. C번. C번에 일단 또 등위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본동사 개수 세셔야겠네요. 그는 얻을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부했다. 본동사 몇 개야? 2개입니다. 그러면 본동사가 2개니까 본동사끼리 시제 맞추셔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C번 앞에 read 썼고 뒤에는 study 썼고 잘 썼니? 또 고개를 끄덕인다. 나 토 나와? 뭘 잘 써. 지금 앞에 he read 썼죠. read의 변화형이 어떻게 되는데요? read 이러죠. 그런데 그러니까 변화형은 변음이 없고 발음만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지금 read를 쓴 거 보니까 요건 현재냐 과거냐? 과거 쓴 거죠. 현재였다면 못 썼을 텐데요. s가 있었을 텐데요. 맞죠? 근데 s가 없다라는 소리는 과거잖아요. 그럼 니네가 본동사 2개니까 뒤에 것도 시제 맞추라며? 그러면 study 쓰면 안 되잖아. 과거로 똑같이 studied them 이렇게 썼어야죠. 정답은 C번이 잘못됐죠. 이해되세요? 본동사 2개니까요. 본동사끼리 시제 맞춰야죠. 그러면 D번 한번 가볼게요. 그가 모든 것을 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 때까지 D번에 묻는 게 뭘까요? 관계대명사죠. D번 앞에 all 선행사 있죠. all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도 있지만 모든 것이라는 명사도 있으니까요. 뒷문장은 불완전하죠. 뭐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죠. in them 이건 전치사로 괄호로 묶을 거지. 근데 선생님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잖아요. 근데요 여기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있다 존재 의미니까 일형식도 가능하잖아.
주어만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맞지? 그럼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D번도 관계대명사 대 잘 쓴 문장. 되셨습니까? 오케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8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워도 되죠? 이건 지울게요. 쓰기 많아요. 형용사와 부사편입니다. 힘들어요? 뭘 한숨을 쉬어. 물론 이제 인강 친구들은 따로 보겠지만 내 옷이 안 바뀌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이트로 한 3-4시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힘들겠지. 근데 아까도 좀 전에 말했잖아. 집에 갈 때 좀 뿌듯하게 갖고 가. 오늘 머릿속에 많이 배운 것 같고 집에 가서 복습도 다시 해야 되고. 사실은 힘들면 제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난 서 있잖아요. 난 계속 목 쓰잖아요. 니네는 뭐라도 먹었잖아요. 전 계속 뱉어내고만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내색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니네는 시험을 보니까 불안한 사람들이니까. 그치? 힘 좀 내. 이제 형용사 부사편 정리하면 끝날 거예요. 형용사 부사에 해당하는 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3가지로 정리할 건데요. 실제 형용사 부사를 묻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식 묻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형식 문장이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하겠니? 보어가 필요하겠지.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엔 뭐가 필요한 게 있니 없니? 없지요. 그러면 해석은 되는데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 거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부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형식을 묻는 것과 아주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형용사 부사를 되게 많이 묻습니다. 자, 여기로 내려올게요. 투부정사 ing. 이런 거 유치합니다. 고1, 2 문제나 잘 나오죠. 우리 수험생들한테 그닥 많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나왔는데 틀렸어. 그럼 넌 많이 반성해야 돼. 또 등위 접속사. 요건 이제 짜투리뱅이로 많이 등장하죠. 본동사 개수 세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접속사 전치사도 그닥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while하고 during 같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기능 구조의 파트에서요. 얘가 시험 문제에 아마 나올 확률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3가지 정리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 푸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중에 배운 게 2개예요. 은근슬쩍. 내용만 다시 정리할 거예요. 형용사 부사가 나온다면 제가 형식 편이라고 했죠. 그러면 보어 자리 얘기가 또 나오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였어요? 명사나 형용사요. 토 나와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명사는 어떨 때 써야죠? 직업이나 신분 나타낼 때 써야죠. 근데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어떨 때 써? 감정이나 상태 나타낼 때 쓰죠. 그런데 여기 형용사 자리가 항상 우리말 해석상 뭐가 더 이쁘다고 했어요? 부사가 더 이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보어 자리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요? 근데 보어가 필요한 건 몇 형식이었지? 2형식 또는 5형식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 정리했던 거 기억나지? 이제 니네가 날 좀 가르쳐 줄래?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었니? 비동사, become 동사, 또 감각 동사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뭐 있는데요? look, seem. 기다려봐 좀. look, seem, smell. 그 다음 taste. 그 다음 sound, feel. 그 다음 sound, feel. 그 다음 stay, turn, remain.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건 대표적인 2형식 동사들이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틀려면 진짜 또라이. 뒤에 분명히 부사처럼 해석될 거라고 했지. 뭐뭐 하게 유지하세요.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하게 느껴지다. 다 부사처럼 해석될 거지만 대표적인 2형식 동사라 얘가 뭐냐?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래 배웠던 거잖아. 그런데 이 중에 제가 feel 동사 같은 거 지각 동사로 볼 때도 있다고 했어요. 어떤 문장에서 feel 동사가 수동태 문장으로 쓰였다면 그건 이제 감각 동사의 2형식이 아니라 3형식 이상의 지각 동사로 봤기 때문에 수동태가 됐었겠지. 그 얘기도 예전에 우리가 하나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거. 2번째 정리하러 갈게. 2번째는 뭐냐면 as 사이에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 많이 등장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as 하면 우리 비교급으로 뭐뭐만큼 뭐뭐한 해가지고 뭐라고 알고 있냐? 동등비교 혹은 원급 비교 이렇게 부르죠. 원래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보다 크다. I am taller than you. ER-then을 써야 정상 아닙니까? 맞지? 그런데 원급 비교라고 하는 건 I am as tall as you. 내가 너만큼 크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 ER이나 EST를 안 붙이고 그냥 원급의 형용사나 부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원급 비교 혹은 너랑 나랑 키가 똑같다. 너만큼 크다. 동등 비교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부르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as 사이에 형용사 쓰고 부사 쓰고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기출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be as specific 또는 specifically as possible. 요렇게 학교에서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as는 원급 비교 혹은 동등 비교로 ER이나 EST를 쓰지 않고 그냥 원급으로 형용사 부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연병 시험 문제가 근데 형용사 부사 두 개가 다 나왔어. 둘 다 답일 확률 없음. 그치? 둘 중에 답이 뭐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왜? 그 또라이죠 또. 또 해석하고 앉아있죠. 그러지 좀 마세요. 뭘 specifically 이러고 앉아있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게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쟤네들은 겨울방학부터 수업 더럽게 듣던 놈들 둘 다 아래 거. 토 나와. 그 열심히 하고 또 대답하고 아 맞다 또 이럴걸. 앞에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가. 앞에 동사가 말하자면 완전하게 끝났다. 그러면 완전하게 문장이 끝났다면 얘들아 더 필요한 게 있니 없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쓸래? 부사 써야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맞지? 근데 문장 자체가 불완전하게 끝났어. 불완전하다는 소리는 항상 보충 설명에 보어가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뭐 써야 된다 소리예요? 형용사 써야 돼요. 그러니까 as 다음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묻는다면 앞에 있는 동사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써야 돼요. 해석하세요. 또 가능한 한 specific 세부적인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이거잖아. 가능한 한 세부적이게 해라. 부사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앞에 동사가 지금 뭐예요? 대표적인 이 형식 비동사 썼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했으니까 일단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해라. 누가 해라면 너겠지 너.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 명령문이었고요. 이 형식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뭔데요? 보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어 자리에 있는 쓸 수 있는 품사물이니까 specific 이걸 써야 맞죠. 또 꼴값 떨고 해석하고 이거 쓰면 안 된다고. 대표적인 기출문제 알겠지? 얘는 신경 쓰지 마. as possible은 하나의 구문이기 때문에 얘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린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보어죠. 결국에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해석은 부사가 될 거다. 형용사 갖다 써라. 그럼 얘도 앞에 동사가 이 형식 동사니까 어차피 해석은 또 부사 되지만 형용사 갖다 써야 되는 문제. 됐지? 이런 건 많이 나오죠. 그럼 또 니네 많이 틀려갖고 오죠. as 사이 형용사 부사 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뭐가 맞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석으로 찍어보자. 감으로 또 틀려갖고 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다른 문제예요. 얘는 기출문제라고 했으니까요. I wrote a poem. 제가 시를 썼어요. 어떻게 해요? as free 또는 as fre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아주 자유롭게 시를 썼어요. 됐지? as 사이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했지? 그거 가려. 그리고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생각해. 내가 시를 썼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럼 너 뭐 쓸래? 부사 쓰면 돼. 됐지? 얘는 아까 하면 비동사 가려놓고 보면 이라.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보어 형용사를 써야죠. 됐죠? 그런데 여기는 문장 자체가 얘 없어도 내가 시를 썼다. 자유롭게 시를 썼다. 얘 문장이 없어도 완전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우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부사를 갖다 쓰는 게 맞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케이. 이게 형용사 부사 as 사이에 뭐 쓸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쉬운 문장을 갖다 주고요. 내가 중딩으로 내려갈게요.
많이 틀릴 것 같아.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올 게 없는데 니네가 잘못 알고 있는 문법 상식 같은 거. 감탄문 순서 알지? what으로 시작하면 뭘로 써야지? what, 혁명 주동, 그치? how로 시작하면 how, 형 주동, 그치요? 네. 그러면 제가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How beautiful she is. 그러면 요건 감탄문이네. How, 형, 주동. 잘 쓴 거네? 니네 말 맞따라? 그지?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문장 한번 써볼게. How beautiful 혹은 How beautifully the house is painted.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아, 이 감탄문, 느낌표가 있는 감탄문이니까요. 당연히 조절에는 beautiful 쓸 거예요? beautifully 쓸 거예요? beautiful.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ow, 형, 주동 그거니까 맞지? 그런데 얘들아, 여기는 beautiful 쓰면 안 돼. 그 누가 그렇게 how, 형, 주동 이렇게 가르쳐주는지. 선생님을 잡아오고 싶어, 그 사람을. 왜 아이들한테 계속 충격을 주냐고. 야, 이것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지. 똑같아.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해. 얜 뒷문장이 비동사지. 그녀는 이다. 보어 필요하지.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얜 형용사 갖다 쓴 거야. 보어 필요해서. 됐니? 근데 뒷문장은요. 이 집은 페인트 칠 되었다 했어요. 아름답게 페인트 칠. 얼마나 이 집이 아름답게 페인트 칠 되어 있는가? 이거잖아요. 감탄문. 근데 페인트 동사는 칠하다죠. 칠하다니까 자예요, 타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지금 뒤에 목적 없죠. 목적 없으니까 무슨 형태 돼야 돼요? 수동태 됐죠. 그럼 이 문장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더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beautiful 쓰면 안 돼요. beautifully 써야죠. 그러니까 중딩용 문제 갖다 놔도 니네 또 틀려오겠다. how, 형, 주동 이래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다 있어? beautiful 써야지. 다 이런다니까요. 죽겠어요. 이제 이건 건너뛰어야죠. 이런 건 다 중딩용이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나오는 건 as 사이에 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요. 동사가 결정한다니까요. 문장이 완전하냐? 완전하면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부사. 문장이 불완전하냐? 그러면 불완전하다면 보어가 필요하다는 소리니까 형용사.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됐지? 눈들이 있잖아. 이런 거 다 처음 봐요. 아주 새로운 눈빛들이에요. 근데 뭐냐면요. 알고는 있어요. 어디서 다 들어는 봤어요. 정리를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다 틀려요. 네, 알고. 2시에 수업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Love Actually처럼 편지 쓰셔서 관리 선생님이 오셨어. 2시에 수업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2시 반 수업 아니야? 다음 시간? 그럼 이제 끝내야 되는 거네? 어쨌든. 네. 그럼 안 되면 또 우리의 보충 시간을 자꾸 늘어나면 되죠. 세 번째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끝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찍는 거야. 감으로 찍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대충만 알고 있다면요. 다 나중에 감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안 틀려요. 알겠지? 세 번째 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제 설명이 어디까지 끝났냐면요. 88페이지에 지금 2번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 2번까지 3번부터 해야 될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형용사 부사 파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치구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필기하십시오. 빨리 필기부터 좀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